그 아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남자애를.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아예 열질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계속 말해보라고 시키다가 그냥 무안해서 그 아이를 돌려보냈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 제 딸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블로그나 영상을 꾸준히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질을 예민하다, 순하다, 느리다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코칭을 진행할 때도 기질의 9가지 요소를 다 펼쳐서 이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예민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 예민한 기질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 겪는 거, 낯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적인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감각이 정말 예민해요. 어쨌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좀 힘들어하고 감각도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또래 관계를 많이 힘들어해요. 저희 딸이 힘들어했고,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반응역치라는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함구증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영상을 먼저 보시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의 좀 이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6살인데 7살 반에 언니 오빠들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다시 원래 친구들이랑 이제 나이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에 위기의 계절을 제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택을 해야죠.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맞춰가겠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환경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호기심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대상들,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별로 마음을 열지 않은 어떤 환경과 대상들이 나에게 주목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 딸은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하고, 그런데 감각까지 예민하니까 뭐 시끄러운 아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막 다가와서 스킨십 하는 친구 싫고요. 친척들 또래 없고요. 엄마 워킹맘이고 만나게 해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 자체가 또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다가 더불어 우리는 사랑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또 많이 받으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사실 딱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친구에게 관심이 없는 아이로 지금 계속 지내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친구를 계속 만나게 회사를 그만두고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조금 더 언니 오빠들이 끌어줄 수 있게끔 하는 환경으로 이제 보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꼭 뭐 모든 아이들한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또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면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좋았던 거는 일단 지금 우리 아이랑 같이 다니는 반은 정원이 꽉 차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비슷한 기질의 아이들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막 다가오거나 이런 친구가 없이 굉장히 관찰할 시간을 많이 줬던 거. 예,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뭐 공격성이 있거나 감사하게도 친구들끼리 별로 갈등이 없는 그런 이제 교실 환경에서 1년 반을 지금 이제 지내게 된 거죠. 이제서야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친구들에게 한 작년, 한 1년 정도 지났던 시점부터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물꼬를 튼 게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을 초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제 초대장을 써서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말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다 이제 종이로 주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했을 때 잘 놀았을까요? 잘 안 놀아요.
그 아이들끼리는 이미 놀던 대로 잘 놀지만 우리 아이는 거기에 잘 섞이지 못했지만 저는 뭐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엄마들하고 좀 이제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저는 어떻게 했냐. 그때 우리 친구들이 왔었던 그날의 일을 그 다음엔 또 초대 못 하잖아요. 벌써 지금 뭐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 딸이랑 그때 있었던 일. 그때 특별하게 뭐 재밌게 놀지 않았어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관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해주고 이전 원에 있을 때는 이제 같이 적응 기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친해진 엄마들이 있어요. 같은 연령대 그 어머님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만났던 일을 계속 얘기해.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면 좋겠는데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 딸이랑 친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공의 경험. 아이도 기억했을 때 즐거운 경험. 너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봐. 너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너 왜 말을 안 해, 친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소통했던 거. 그게 대화일 수도 있고 그냥 간식을 나눠준 거일 수도 있고 뭐 초대장을 준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미끄럼틀을 탈 때 그냥 그걸 지켜본 장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아이의 생각의 틀을 나는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야. 나는 친구들이랑 잘 놀이하고 대화도 잘하는 아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계속 꾸준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준 거죠.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했을 때 1학기, 그러니까 1학기 상담했을 때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면 말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랑 대화도 잘 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삼겹살집에 갔어요. 근데 그 삼겹살집에 사장님의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데 6살이더라고요. 근데 걔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를 봤는데, 그렇게 길게 대화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친구랑.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질의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아니, 육아메이트라면서 왜 딸을 저렇게 키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질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꽤 많습니다. 저희는요, 찾아오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은 훈육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 3분의 1은 훈육도 물론 있지만 어떤 기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훈육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정성이 낮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예민한 기질의 부모님들이 제가 블로그 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한 기질의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솔루션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드리고 이제 코칭을 하는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저는 그냥 천천히 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그 기질을 누구한테 담겠어요? 당연히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니까 부모님 중에 누군가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들과 어린 시절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극복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안 하는 거, 친구들이랑 대화 안 하고 이런 것도 한 아버님은 저랑 얘기를 하면서 아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면 언제부터 말씀을 하셨냐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랬더니 뭐 반장을 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잘 안 하고 내가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은 많이 극복해서 아무도 그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못 한대요. 근데 그 성격으로 형성되는 건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 아버님은 항상 좀 불편함? 좀 도전. 예. 근데 이제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좀 쉽게 도전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만나면서 내가 이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아이를 대할 수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부모잖아요. 우리 딸은 누굴 닮았을까요? 저나 남편을 당연히 닮았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을 닮아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내가 내 아이를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회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히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좋다는 걸 느꼈던 첫 감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랑 우연히 이렇게 손이 스쳤는데 그때 딱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그것을 제가 일기장에 남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 유치원 때도 물론 친구가 있었겠지만 별로 특별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친구가 기억이 나지 않고 우리 때만 해도 그냥 막 걸어 다녔잖아요. 학원 같은 데도 제가 이제 집 앞에서 이제 꽤 조금 거리가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서 혼자 이렇게 7살짜리가 이제 이렇게 막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는데 어떤 남자애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남자애가 쫓아오면서 말을 걸고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엄마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누구야, 너 나 왜 따라와? 하거나 너 뭐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나 적어도 내가 먼저 물어보진 않아도 친구가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않았었고 제 기억이 맞는 게 뭐냐면 그 애가 우리 집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 누구니? 그랬더니 저를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그 벨 누르는데 뒤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아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남자애를.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는 여기를 왜 왔니? 그랬더니 뭐 제 머리끈이 이뻐서 따라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아예 열질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계속 말해보라고 시키다가 그냥 무안해서 그 아이를 돌려보냈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의 기억은 제가 생생한데 그거를 저의 사회성과 연결시키진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딸을 키우면서 얼마 전에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치원 때 이제 병원 놀이를 하는데 내가 의사를 하겠다고 나갔더니 친구가 자기가 간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가 싫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의사를 안 하겠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럼 걔도 안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엄마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엔 걔가 아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차마 그것까지는 제가 거부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던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 두 번의 에피소드가 그 기억에 남아요. 되게 싫었었던 것 같아. 걔랑 짝을 하는 게 뭔가. 근데 왜 내가 할 때마다 한다 그래?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만약 저희 엄마가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았다면 저를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잘 안 한다? 못 한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딸이 딱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그럴 때는 아이한테 친구랑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일체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오늘은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때 오늘은 그냥 혼자 노는 게 좋아서 혼자 놀았다. 그리고 서연이랑은 이틀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대화를 하는 거 들어보면 뭐 그렇게 확 이렇게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닌데 짧게 대화를 하더라도 나는 그 친구랑 놀았다. 나는 그 친구랑 친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냥 이틀에 한 번 얘기를 하겠다.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사실은 더 편하니까. 좋아하는 친구 있지만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노는 것보다 내가 혼자 지켜보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친구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기질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친구 관계에서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에 영향을 또 많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희 남편이에요. 제가 이제 걱정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한 번씩 좀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말이 많은 애가 어린이집 가서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남편이 항상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답답해. 하나도 안 답답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나는 하루 종일 얘기 안 해도 하나도 안 답답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더 답답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아이한테 자꾸 못하는 것을 강요해서 자꾸 하라고 해서 답답함을 주고 아이가 자꾸 못한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가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친구 집에 초대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아이들끼리 뭐 누가 안 놀아준다 와서 울고 뭐 속상해하고 이제 그런 갈등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 딸은 그냥 즐거워. 거기에서 좋아하는 친구네 집에 이제 초대받았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그 친구랑 뭔가를 안 해도 그냥 즐거워요. 그리고 뭐 친구가 안 놀아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즐겁게 자기 좋아하는 걸 하고 또 친구랑 그냥 몇 마디 하고 오는데 되게 뿌듯해하고 그냥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냥 지금으로도 좋지 않은가? 물론 이제 기술을 높여서 잘하면 좋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그 부분이 약점이니까 이제 인정하고 그냥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제 친구들을 보면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이 다 서로를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러면 어때 그룹으로 우리 적어도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이제 점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점조직. 고등학교 친구 세 명인데 매일 만날 때 1대1로 만나요. 1대1로. 그게 편하고 그 친구랑 만나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고 남자들끼리 만나는데 뭐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예. 술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피숍에 가서 몇 시간씩 주제만 던져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하고나 얘기를 하진 않는 거죠. 그냥 가볍게 얘기를 이제 지금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하는데 깊이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친한 친구랑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점조직이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도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때 기질이 그런데 그게 편안한데 너무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형을 바라는 건 아닌가. 내가 그냥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친구들한테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아이가 못하는 것,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저처럼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긴 힘들잖아요. 찾아오셨다는 거는. 그래서 적극적인 솔루션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결론은 뭐냐? 못하는 것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가 어려워하는 게 감각 때문인지 낯가림 때문인지 뭐 복합적인 건지 이런 아이의 정확한 기질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다그치고 하게끔 하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 또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안 차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제가 한 달 동안 친구 만난 얘기를 계속 울거 먹으면서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주는 거 이런 좀 간접적인 방법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또 저는 좋은 영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